그래서 결국은 근막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요. 그 요인들로 인해서 근막의 균형이 깨지잖아요. 근막의 이 콜라겐들이 길을 예쁘게 잘 만들지 못하고 막 엉망진창으로 그 구조물을 만들어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인체 네트워크 시스템 자체에 장애가 유발되게 되는 거예요. 섬유망에만 장애가 생기는 게 아니라 신경망도 그렇고 체액망도 그렇고 결국은 이 섬유망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몸의 전체의 망이 다 고장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망과 연결되어 있던 건강과 감정적 기억, 신념 체계에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 근막 건강을 위협하는 영양 요인들, 대표적인 요인들을 제가 여기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 가장 많은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너무 적은 움직임이요. 우리 일부러 운동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의식하고 움직이지 않으면은 우리 계속 가만히 있게 되지 않나요, 보통은? 저도 지금 이거 녹화하면서 몇 시간째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녹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하게 되죠. 쉴 때는요? 소파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나요? 물론 되게 활동적으로 액티브하게 휴식을 취하는 되게 바람직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너무 적은 움직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너무 적은 움직임이 근막 건강을 위협하게 돼요. 이거는요, 음,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것 중에 울프의 법칙이 있었죠. 근데 그 울프의 법칙, 뼈에 계속 일정 정도의 압력을 가했을 때 뼈가 튼튼해지는 것처럼 콜라겐도요. 섬유모세포를 계속 자극했을 때, 그러니까 이 섬유모세포가 섬유모세포를 자극한다는 건요. 이 섬유모세포의 수용체 인테그린에 계속 이렇게 당겨지는 힘 신호가 들어갔을 때죠. 그 인테그린이 계속 당기는 힘, 장력의 신호를 받으려면 몸을 움직여야죠. 몸이 움직여져야지 콜라겐 섬유들이 움직이면서 당겨지잖아요. 근데 그 자극을 안 받게 되면은 섬유모세포가 어떻게 한다고요? 콜라겐이 필요 없나 봐. 그만 만들어야지. 여기서 그치면 괜찮은데. 만들어 놓은 것도 뭐 다 필요 없겠는데? 다 분해해서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접적인 어떤 손상이요. 커다란 교통사고가 나거나 해서 직접적으로 거기에 파괴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원인도 있고, 우리가 항상 중도가 중요하죠. 네, 중간이 중요해요. 너무 과해도 문제, 너무 덜해도 문제. 그래서 너무 많이 사용해도 문제가 돼요. 너무 많이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될까요?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공장을 많이 돌리면 그만큼 부산물이 많이 나오죠. 오염물질, 쓰레기가 많이 나오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노폐물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노폐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적정 수준 이상으로 노폐물이 계속해서 나오면은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쌓이니까 독소가 되죠. 그 다음에 탈수도 되게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이 결합 조직에 15리터 정도의 물이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 물 어디서 나오겠어요? 우리가 먹는 거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 근막 건강에는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히알루론산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어도요, 예, 만약에 이 물 자체, 공급되는 수분 자체가 부족하면요, 물을 당겨 오고 싶어도 당겨 올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근막 조직이 물과 그런 사미코글리칸 으로 이루어진 그 점액질을 제대로 형성을 해서 이 결합 조직이 하는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장기를 보호해주고 이 결합 조직을 통한 네트워크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탈수도 이 근막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오늘 물 몇 잔 드셨나요? 네, 한번 저도요, 어떤 일에 열중하다 보면 물 먹는 거 자꾸 까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챙겨야 돼요. 근막 건강을 위해서는. 네, 그래서 저 지금 이 얘기하면서 물 한 잔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스트레스에 대해서는요, 제가 뒤에
도표를 보여드리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이요, 우리의 어떤 스트레스라는 것도 우리 어떤 생각의 패턴, 감정의 패턴하고 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연결성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근막이라는 부분이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그 균형 상태가 깨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그만큼 또 이 근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완화해주고 이완해주는 그런 테라피를 적용했을 때 효과가 또 잘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스트레스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노화요. 네. 노화는 우리가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근막을 점점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죠. 그 다음에 불건강한 식습관은요, 사실 이 밑에 있는 독소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몸에 해로운 거를, 몸이 원하지 않는 거를 먹으면 그거 자체가 우리 몸에서 독소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게 아로마 세라피랑 또 연결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살펴볼게요. 일단 너무 안 움직이거나 너무 많이 움직이거나,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혹은 나를 찾아온 이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 그걸 먼저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네. 상태를 알아야지 거기에 맞게끔 뭘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요.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똑같이 많이 쓰고, 아니면 똑같이 안 쓰고, 이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어떤 부분은 전혀 안 쓰고, 특정 부분만 계속 쓰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이 너무 적은 곳은 어디일까? 움직임이 너무 많은 곳은 어디일까? 이거를 또 따로따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질문할 때도 그렇고, 누군가에게 질문할 때도요. 평소에 많이 움직이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평소에 나의 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어디예요? 잘 안 쓰는 부분이 어디예요? 그러면서 그 부분들을 각각에 대해서 접근을 해나가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움직임이 너무 적은 곳 어디인가요? 저는 엉덩이 근육 같아요. 엉덩이 근육은 서 있거나 걷거나 뛰어야지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잖아요. 쓸 수 있는 근육이잖아요. 안 걷는다는 거죠. 네,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나 길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엉덩이 근육 실조증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잖아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만약에 이렇게 요가나 필라테스나 이런 운동 쪽에 좀 일하고 계시거나 그런 운동을 즐겨 하시거나 하면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엉덩이 근육 실조증이요. 너무 이 엉덩이 근육을 안 쓰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우리 몸이 까먹어버린, 네, 그런 걸 엉덩이 근육 실조증이라고 한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움직임이 너무 적은 곳은 어디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맨날 앉아있고 걷지 않고 하다 보면 엉덩이가 어떻게 돼요? 축 처지고 볼륨감도 사라지게 되죠. 네, 그래서 힙업, 이게 애플힙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엉덩이 근육을 어떻게든 써줘야 되잖아요. 네. 움직임이 그럼 너무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이 긴 저도요, 움직임이 진짜 많은 곳이 몸에 있거든요. 일단은 목이요, 목. 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움직여지는 그 근육들, 그 근육과 연결된 결합 조직들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손이요, 손. 네. 마우스 클릭하고 타이핑하고 자료 만들고 한 이 손이요. 이 손도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에 너무 무리해서 일하고 있는 거 또 있는 것 같아요. 어, 목, 목 근육이요, 목. 목이요. 딱 우리가 이 머리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이 목의 근육이 머리를 받쳐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핸드폰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일을 할 때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있는 자세가 특히 목이 제일 이 무게를 제대로 직방으로 받는 자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일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죠. 그래서 목을 이렇게 곧게 세우고 이 머리의 무게를 최소화시켜서 지탱할 수 있는 그 각도로 이렇게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그 자세를 사람들이 알아서 스스로 못하니까 이걸 하게끔 해주는 어떤 다양한 도구들도 많이 만들어져 상품화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 목 근육도 정말 자기가 해야 되는 일보다 너무 과도하게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의 몸은 어떠신가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본 다음에 그럼 여기 아로마 세라피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너무 안 움직이는 게 보통은 우리가 진짜 어디 아파서 심각하게 알아 누워 있는 거 아니면은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는 마음의 문제가 아닌가요? 대부분 그렇죠. 이럴 때 움직이지 않을 때 움직이게 해주는 에센셜 오일 대표적인 거 있죠. 움직여야 하는 걸 알지만 몸이 저항할 때 움직일 수 있게 동기부여해 주는 거. 내 몸을 꼼틀꼼틀하게 이렇게 예열시켜 주는 거. 진저 에센셜 오일이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연구 논문에서 찾은 건데요. 오렌지 에센셜 오일을 발향을 시킨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요. 평소에 이 운동이 끔찍히 싫었는데요. 이 오렌지 에센셜 오일 발향만 했을 뿐인데 갑자기 그 운동이 너무 즐거워진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운동하게 된대요.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기가 뭐에 홀린 듯이 운동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근육통, 쑤시고 아프잖아요. 그러면 아이씨 괜히 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도요. 이 오렌지 에센셜 오일을 쓰잖아요.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네, 그래서 이 오렌지 에센셜 오일을 내가 운동하기로 결심을 했으면은 운동을 하는 그 공간에서 사용을 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저는요. 네, 이건 살바토레의 책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진저는 조용하지만 강한 사랑과 같대요. 그 향기는 온기와 힘을 주고 격려해주며 명료함과 결단력을 선사해요. 동기를 상실했거나 삶의 의욕이 바닥을 칠 때, 의지나 내면의 힘이 고갈되었을 때 진저가 도와줘요. 근데 실제로 신체적인 작용으로 봤을 때도 이 진저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이게 자동차를 예열하는 거, 기계를 예열하는 것 같은 그런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연구예요. 오렌지 에센셜 오일 썼더니 그렇게 운동하기 싫어하던 사람이 즐겁게 운동하더라. 네. Can aromatherapy make people feel better through exercise? 네.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기분으로 운동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 아로마 세라피가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했는데, 오, 할 수 있네? 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특별히 막 복잡한 세라피 한 게 아니라요. 운동하는 공간에 디퓨저에다가 이 오렌지 에센셜 오일 몇 방울을 떨어뜨려서 운동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에센셜 오일 썼을 때랑 안 썼을 때랑 차이가 확 났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네, 났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런 효과가 난 게 아니라 똑같은 시험을 다시 해도 이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는 그런 통계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너무 안 움직이는 게 문제라면은 내가 아주 굳은 결심을 하고 아주 힘든 결심을 하고 움직이기로 했다. 기왕에 움직이기로 했다. 그러면은 이 오렌지 에센셜 오일에 힘을 빌려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렌지랑 진저 에센셜 오일이요. 블렌딩해도 되게 잘 어울리는 향기잖아요. 이거 같이 블렌딩해서 마사지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오렌지 에센셜 오일도 되게 소화도 잘 도와주는 오일 아닌가요? 그래서 진저랑 오렌지 에센셜을 블렌딩해서 배 마사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살바토레가 말하기로 오렌지 에센셜 오일은 스윗 오렌지 에센셜 오일이죠. 네.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말이 꼬이기 시작하네요. 오렌지 향기는 무거운 마음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 길을 잃은 사람에게 삶의 활기와 행복감을 되찾아준대요. 그래서 무거운 마음. 나 진짜 운동하기 싫은데 운동해야 돼?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이것도 즐거운 거였네. 삶의 활기와 행복감을 되찾아 주는 거예요.
아, 제가 너무 잘 끼워 맞추고 있나요? 네, 그래서 이 향기는 영혼의 양식이 되어 자신감과 사랑의 샘이 다시 흘러 넘치도록 해줍니다. 마음을 다시 가볍게 만들어주고요. 잃어버린 유머를 되찾아줘요. 그래서 그 하기 싫던 운동도 즐겁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나 봐요.